바이러스를 접종시킨 후 한 그룹에게는 홍삼액을 주입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일반 먹이만을 준 상태에서 두 그룹의 생존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실험 일주일째. 홍삼을 먹이지 않고 조류 인플루엔자에 노출된 쥐들은 움직임이 현저히 줄어든 반면 홍삼을 먹인 쥐들은 거의 정상과 다름없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실험 결과 홍삼을 먹이지 않은 쥐들은 4일째부터 서서히 생존율이 떨어져 일주일이 지나자 모두 죽었다. 반면 홍삼을 먹인 쥐들의 경우 60%의 생존율을 보였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동물이나 사람에 감염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퇴치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면역이 어떤 면역 세포들 면역의 어떤 기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체액에 있는 어떤 비특이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50% 60%의 다시 말해 홍삼이 먹인 마우스가 생존하는 것은 그래서 홍삼이 상당히 면역력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5년 캐나다 의학협회지에는 인삼의 감기 예방 효과를 보여주는 임상 논문이 게재됐다. 인삼뿌리 추출물을 복용한 결과 감기 횟수와 기간이 모두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인삼을 먹은 사람들의 경우 감기에 걸린 날짜는 6일 정도, 기간 역시 3일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살의 채민이. 채민이는 요즘 밖에서 노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 놀이터에 있는 암벽을 혼자 오를 정도로 아주 건강한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채민이는 감기와 기관지염을 자주 앓았다. 병원 진료비 내역이 보여주듯 감기로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했고 채민이는 약한 면역력 탓에 부모님의 걱정을 한 몸에 받던 아이였다. 아유, 잘했네. 보통 이제 겨울에는 거의 감기를 늘 이제 한 번씩 오고 환절기 특히 그때는 항상 기관지가 안 좋아서 기관지염을 앓고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겨울 내내 감기를 앓았어요. 채민아, 홍삼 먹자. 감기를 자주 앓는 채민이를 위해 엄마가 선택한 것은 홍삼액. 그런데 올 봄부터 병원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올 봄에는 그 환절기 때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콧물을 항상 달고 살 정도였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근데 얘는 그 기관지 콧물 감기를 항상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올 봄에 환절기에는 한 번도 그 콧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관지까지 안 가고 이제 아이들 같이 생활하니까 감기가 얘한테도 오긴 왔어요. 그런데 잠깐 하룻밤 잠깐 열 오르다 그 다음날 말짱해지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죠. 채민이의 경우 홍삼을 먹으면서 건강해졌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평소 열이 많은 아이들이나 고열이 있는 경우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함께 몇 가지 주의점들을 당부하고 있다. 엄마 채민이 차례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에 비해 가지고 5분의 1 이하로 줄여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중에 흔히들 태열이라고 그러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삼이나 홍삼을 먹일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인삼이나 홍삼 자체가 열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평상시 어린아이들 중에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발진이나 두드러기를 더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삼이나 홍삼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 우리나라 옛 속담에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을 안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뿌리가 땅의 영양분을 얼마나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무의 성장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같은 토양, 같은 햇볕을 받고 자라도 어떤 것은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고 어떤 것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차이는 바로 영양분의 흡수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인삼이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 효능이 입증된 몇몇 성분들의 경우 사람에 따라 흡수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전라남도 화순군. 가을 한가로운 오후. 김영재 씨 부부가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인삼차를 즐기고 있다. 차 맛 어때요? 차 맛이 좋았나 봐. 부부는 30년 전 건강을 위해 화순에서의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 김영재 씨 부부의 보물 1호는 마당 한켠의 장독들. 작년 여름에 부부가 직접 담궈뒀던 매실액을 살짝 찍어 맛을 본다. 맛 좋지, 이거지. 색도 좋고, 색도 좋고, 맛도 좋고. 이렇게 장독 하나하나에는 부부가 직접 담은 갖가지 발효 음식들이 가득 차 있다. 장이 안 좋아가지고 배가 자주 아프고, 또 설사도 자주 하고,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채식을 위주로 하고 발효식품 이런 거 먹은 뒤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바람이 빚어내는 풍경 소리가 그득한 아침. 김영재 씨가 상의를 벗고 명상에 잠겨 있다. 건강을 위해 풍욕을 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됐다. 그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계나 목에나 그 어떤 악성 종양 그쪽으로 해서 많이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런 게 심적 부담으로 오래전부터 작용했지요. 몸이 약한 남편을 위해 부인 오금자 씨가 선택한 것은 인삼이었다. 조금 특별한 것은 인삼을 약재로 먹은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으로 섭취했다는 점이다. 인삼 간장 그리고 효소를 넣어 만든 인삼 장아찌. 이렇듯 김영재 씨 부부는 인삼을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먹었다. 오금자 씨가 이렇게 인삼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만들게 된 것은 어릴 적부터 인삼이 몸에 잘 받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인삼을 먹이지 말라고 하시던 시어머님의 충고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남편에게 인삼의 약효를 더 잘 흡수시키기 위해 고안한 부인만의 방법이었던 셈이다. 어머님이 먹이지 말라 하고 우리 엄마는 먹여라. 근데 저는 그냥 엄마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몸에 더 좋을 것 같고 또 인삼을 오랫동안 발효시켜서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인삼의 성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일까?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사포닌의 일종인 진세노사이드 성분들이다. 이 성분들은 위를 통과하면서 당이 떨어져 나가 몸에 쉽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한다. 이때 흡수되지 못한 성분들은 장에서 장내 세균들에 의해 다시 컴파운드 K 등의 사포닌 대사물질로 바뀐다. 그리고 간에 저장됐다가 다시 온몸을 돌면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사포닌 중에서도 진세노사이드 RB1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이 진세노사이드 RB1이라고 하는 성분을 동물에게 먹였더니 흡수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묵인 동물에게 했더니. 그러나 장 안에 있는 일반 동물, 그러니까 장 안에 균이 살고 있는 동물에게 투여를 했더니 흡수가 되는 거예요. 혈액 중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에 균이 하나도 없는 동물에서는 흡수가 안 되고 이제 장에 균이 있는 동물에서는 흡수가 된다는 뜻은 장내 세균이 없으면 진세노사이드 RB1과 같은 성분은 흡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에 좋은 사포닌 대사물질들을 좀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일까? 일단은 장내에 좋은 균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으로도 인삼의 대사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김치도 있고요. 게다가 발효유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청국장, 된장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고추에다 된장 찍어서 먹으면 맛있겠다. 김영재 씨 부부가 고추를 따고 있다. 안 매운 거. 부부의 식탁에 오를 찬거리는 대부분 이렇게 텃밭에서 직접 구한다.
거무술한 게 절반 익은 게 맛있더라고, 이런 게.